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정규분포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교재는 천재교육의 확률과 통계 교과서입니다. 네, 지난 28강에 이어서 정규분포의 활용, 즉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한번 이번 강의에서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규분포랑 표준 정규분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알아봐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표준 정규분포 설명할 때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표준 정규분포를 구하는 이유는 요걸로 하나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모든 정규분포를 이 친구로 나타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에서 구하는 확률을 이용해서 궁금한 상황에서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확률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보통 이제 x라고 놓고요. 확률 변수 x. 이 친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n하고 두 개의 문자가 써지죠. 하나는 평균인 m과 그 다음에 하나는 표준 편차인 시그마 제곱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떤 특정한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는데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x축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가운데가 볼록한 이런 정규분포 그래프를, 곡선을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렇죠. 평균에 대해서 x는 m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이렇게 가지는 게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시그마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나타내기로 하고 표준 정규분포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었죠. 표준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를 보통 뭘로 놓는다고 했어요? 확률 변수를 z로 놓는다고 했었고요. 이 친구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을 얼마로? 0으로. 그쵸?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얼마로? 1로 놓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래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z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대충 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평균 표시하고 표준 편차 1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요. 우리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x를 z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은 대칭축에 해당하는 게 왼쪽에 있는 정규분포에서는 x는 m이라는 여기가 이제 대칭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z,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x는 0이 대칭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거쳐줘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평균을 m에서 0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평균을 m에서 0으로 옮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폭만 차이가 나는 거죠. 폭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만큼 두껍고 얇은가 그게 차이가 나는 건데 그 폭은 누가 결정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 시그마만큼 여기 이 m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떨어지는 이 폭이 얼만큼 되는가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해줘야 z로 완전히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폭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시그마를 1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를 확률 변수 x를 z로 변환하는 식이 필요할 텐데요. 그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외워주셔야 할 식이에요. 수학에서도 몇 가지 좀 포인트 되는 것들을 외워주셔야 그거를 이제 계속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식 하나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z는 시그마 분의 x-m이에요. 자, 이 기호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식의 의미를 조금씩 더 짚어보고 넘어가면 기억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x에서 m을 빼주는 이 과정은 이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준다. 이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지금 이 그래프를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만들려면 x축 방향으로 평균인 m만큼 옮겨줘야 되는데 함수식에서는 x-m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폭을 시그마를 1만큼 처리를 해주시는 게 시그마만큼으로 나누어준다. 즉 표준편차만큼으로 나눠준다 해서 시그마 분해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z는 시그마 분의 x-m이다. 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를 외우면서 문제에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5,4의 제곱을 따를 때 확률 P3에서 9까지 요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정규분포 n 5,4의 제곱을 따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평균은 얼마예요? 평균은 5고 표준편차는 얼마? 표준편차는 4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확률 3부터 x 9, 3에서 9까지 x가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뭘로 바꿔서 한다? 그렇죠.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식이 뭐라는 것도 방금 배웠어. 방금 이 위에서 z는 시그마분의 x-m 요 식을 이용을 하면 바꿔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로 해주려면 x를 z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x 자리에 z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확률은 똑같이 여기 써주시고요. x 자리에 z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z는 뭐를 의미를 하는 거였냐면 바로 위에서 시그마분의 x-m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자리에도 다 똑같이 시그마분의 x-m 여기도 시그마분의 x-m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x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 여기 들어있는 3, 9입니다. 그쵸? 3과 9를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3, 9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냐면 바로 윗줄에 써있죠. 바로 윗줄에 시그마는 4, 그 다음에 m은 5 요거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써주시면 된다. 그러면 자리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4분의 x 3-5고요. 오른쪽에는 시그마 4분의 x 9-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z로 다 바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확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z에 대한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계산을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 4분의 -2 z 그 다음에 4분의 4 요거는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4분의 -2는 마이너스 0.5고요. z 그 다음에 4분의 4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봐줄 차례가 됐어요. 이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확률을 구하기 전에 항상 그래프랑 같이 연동을 해서 생각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프를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빈 공간에다가 z 그려놓고 자, 이렇게 또 모자 하나 그려놓고 이제 z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균이 얼마다? 평균이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왼쪽에 있는 숫자 한번 체크해 보니까요. 왼쪽에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라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0.5 대충 그려놓고 1까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넓이가 되겠죠. 여기에 넓이가 곧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5랑 1이 어디 있는지 표에서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표에서 0.5 이게 0부터 0.5까지는 0.1915고 0부터 1까지는 0.3413이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어느 쪽?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 0부터 1까지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다? 0.3413이다. 요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은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인데 사실 얘는 대칭성에 의해서 0부터 마이너스 0.5까지나 0부터 0.5까지나 여기 넓이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가져오면 된다. 그렇죠. 이 표에서 맨 윗줄에 있는 0.1915가 요만큼의 넓이다.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0.1915와 0.3413을 더한 값이 되겠죠. 두 개 잘 더해주면 얼마 나오죠? 네, 0.5328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천천히 접근하면서 할 수 있겠죠. 얘가 처음에 하니까 조금 헷갈려 보이는데 계산을 잘 하다 보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쭉쭉쭉 숫자를 써 나가면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교과서 108쪽에 있는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정규분포의 확률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문장제 문제로 대부분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맨 뒤쪽에 있는 그 정규분포 확률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서 따로 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표 있죠? 뭐 Z 써있고 P 0부터 뭐 Z 이렇게 써있는 이 표가 없는 상태인데요. 보통 문제에서는 이런 그림 대신에 이런 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개념 제대로 복습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요. 어느 쌀모이기 행사에 참여한 뭐 여기 첫 줄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무게는 평균이 1.5kg, 표준 편차가 0.2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정규분포 따른다 했으니까 쌀의 무게를 뭘로 놓고 쌀의 무게를 x로 놨을 때 이 친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0.2의 제곱이다.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해주면서 가면 좋겠죠. 그 다음 줄 계속 읽어볼게요.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기부한 쌀의 무게가 1.3 이상 1.8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확률은 뭐예요? 요거일 때 P, X가 얼마 이상? 1.3 이상, 그 다음에 1.8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문장제 문제를 먼저 이렇게 짧게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문제의 첫 시작이겠죠. 자, 그러면 x에 대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뭐를 이용해서? 정규화를 이용해서 이제 z로 넘어오는 작업을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p,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그대로 z로 이렇게 바꿔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x가 z로 바뀌면서 정규분포식 어떤 거 외워야 된다 그랬죠? 오른쪽에다 한 번 더 써볼까요? z는 시그마분의 x-m이다. 요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서의 시그마는 얼마예요? 시그마는 우리가 써준 대로 0.2, 그 다음에 m은 1.5. 요거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3 자리에는 뭘 써줘야 돼요? 시그마분의 x-m. 그러니까 시그마 0.2분의 x가 1.3이고 마이너스 m 1.5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x자리가 z로 바뀌었기 때문에 x자리에 지금 1.3을 넣어준 거예요. 오른쪽에도 그러면 시그마분의 0.2분의 x 1.8 마이너스 m 1.5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겠죠. 여기도 1.8, 1.8 여기가 x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고치고 나니까 이제 z로 정규화는 끝났고요. 나머지 계산만 남았죠. p 0.2분의 1.3에서 1.5 빼면 마이너스 0.2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떻게 돼요? 0.2분의 0.3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이상 z가 1.5 이하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범위 확인하고 넓이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점점 그리다 보면 여러분은 양쪽이 대칭되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니까 대충 한번 표시를 해보면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가 1.5 정도 되겠죠? 여기에 뭐를 구하는 게 문제다? 여기에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0을 기준으로 뭐를 읽어주면 돼요? 0부터 1.5까지인 이 오른쪽 부분과 그쵸? 오른쪽 부분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요거는 또 대칭으로 생각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0부터 1까지 요걸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죠. 0부터 1까지로.
자, 그거는 뒤에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사용해서 읽어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혹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도 한번 또 써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얘는 다시 말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쪽 부분을 대칭시켜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표를 참고해서 보니까 0부터 1까지의 이 확률은 0.3413이네요. 그 다음에 0부터 1.5까지는 0.433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더해주시면 계산이 끝나겠습니다. 자, 더하니까 0.7745 이렇게 나오나요? 계산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숫자가 0.7745거든요. 여러분도 계산하면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답을 구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요게 사실 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핵심을 파악하고 나면 정말 쉽다. Z가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요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를 잘 가지고 잘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학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거든요. 몇 가지의 키워드들을 알고 그거를 잘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수학만큼 좋은 학문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강의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